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1차 진료 의사를 위한 최신 상위 20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패밀리 피지션에 최근에 실린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먼저 프리벤티브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가 전체 사망률, 심근경색, 뇌졸중의 개별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알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의 효과는 상당한 정도이지만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지 않은 분들이 처음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처방할 경우 그것의 절대적인 효과는 생각외로 크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만 보자면 모탈리티의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10% 가까이 되고 마이오카디얼 임팍션의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30% 가까이 되고 스트로크의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15%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주는 절대적인 이득에서 더 중요한 지표인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을 보겠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그래프만 봐도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퍼센트로 보자면 3에서 6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해도 사망률 감소의 절대 효과는 0.8% 감소, 심근경색의 절대적인 감소는 1.3% 감소, 뇌졸중 발생의 절대적인 감소는 0.4%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 외로 절대 위험 감소의 효과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해서 스타틴을 처방할 때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가 더 중요하겠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방할 필요가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스타틴 사용보다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 보충제가 노인의 골절 위험을 줄여줄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최대 규모 스타디는 바이탈 스타디입니다. 바이탈 스타디는 미국의 5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보충제와 오메가3 보충제 이 두 가지를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준 연구인데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바이탈 연구 결과 비타민 D 보충제가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이탈 연구에서 바이타민 D에 대한 내용만 간추리자면 결국 바이타민 D 수치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데는 매우 좋은 지표입니다. 하지만은 치료 목표로서는 매우 테러블한 치료 목표로서의 가치는 없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 관찰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나쁜 환자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 치매가 있는 분들, 암 환자인 분들 등이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 보면 그런 분들에게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한 테라퓨틱 트라이얼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할 만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으로 생각됩니다. 즉, 비타민 D 수치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데는 매우 좋은 지표이지만은 테라퓨틱한 트라이얼을 위한 치료 목표로서는 아직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대한 대로의 결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끔찍한 치료 목표다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와 함께 바이탈 연구 결과 처음 연구 결과의 목표였던 인벤시브 캔서에 대한 예방 효과도 전혀 없었고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예방 효과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헤비어럴 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고 상태가 양호한 환자의 경우 약물 중단 후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항우울제를 중단하면 재발이 더 흔합니다. 보시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상태가 호전된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군과 약물을 중단한 균의 재발률 차이가 꽤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거꾸로 해석해보면 우울증 환자에서 한 6개월 정도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상태가 호전돼서 약물을 중단하면 약 44% 정도는 호전된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은 60% 이상은 60% 가까이는 다시 재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기부여가 잘 되고 약효가 좋을 경우에는 가능한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이 좋겠고, 환자가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면서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나 환자의 인지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약물의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환자가 내약성이 좋고 약물의 반응을 잘 보이고 있다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환자가 우울증을 재발하지 않고 효과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의 급성 중증 우울증 및 재발성 우울증에 대한 단독요법과 비교해서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 및 내약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급성 중증 우울증과 단독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우울증 약물의 병용요법이 더 선호된다는 결론입니다. 병용요법 중에서도 멀타자피 같은 약제와 함께 SSRI나 SNRI나 사망계 항우울제를 병용할 때 단독요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SSRI나 SNRI 등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약간의 효과는 보이지만은 환자가 현저한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다가 멀타자핀 같은 약제를 병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황장애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메타아날리시스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타아날리시스 결과 각각 연구들이 기간이 좀 짧거나 연구 디자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SSRI 중 서트랄린이나 S시탈로프람이 관해열 면에서나 부작용 면에서도 공황장애에서 1차 약제로 선택할 만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수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면제는 성인의 불면증 관리에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면제는 불면증의 2차 치료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즉, 불면증 환자에서는 우선 약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면 위생이나 수면 환경을 개선시키는 다른 비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약제로서는 S조피쿨론과 렘보렉산트가 추천할 만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약제는 S조피쿨론입니다.